자, 우리 시계 기능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알람 시계를 여러분 만들어 볼 거예요. 알람 시계를 먼저 기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앱을 디자인할 때는 먼저 디자인을 하고 코딩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했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알람 시계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 알람 어때요 항상? 맨날 나 자는데 아침에 깨우는 그런 알람이죠. 귀찮긴 하지만 또 우리한테는 없어서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능이에요. 그 알람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데요. 자, 알람 시계에 필요한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첫째는 당연히 시계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계 기능은 앞에 우리 디지털 시계를 하면서 좀 살펴봤어요 이미. 두 번째는 눌러서 알람 시간을 세팅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야지 뭐 이런 알람 시간을 세팅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알람 시계 입장에서 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사람 말고 알람 시계 입장에서 보면은 알람 시간이 되었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가 되면은 알람을 이렇게 울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알람 시간이 되었으면 판단을 해서 알람을 울려주는, 사실 알람은 우리 컴퓨터로 보면 음악에 해당돼요. 소리를 울려주는 그런 기능이 네 번째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알람이 계속 울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알람을 아마도 끄는 기능이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람 시간을 내가 필요해서는 알람 시간을 리셋하거나 알람을 리셋하는, 그러니까 온된 거를 리셋하는 이런 6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알람을 디자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코딩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진행해 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알람 시계는 좀 투박해요. 처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메뉴에 날짜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현재 시간이 나타나요. 이건 시계 기능이죠. 이 기능은 앞서의 디지털 시계에 우리 포맷 데이트와 포맷 타임을 갖다가 만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람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알람 9시 50분, AM 오전 이렇게. 그리고 요걸 세팅하기 위한 그런 버튼, 여기서는 셋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셋을 눌러서 알람 시간을 우리가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알람이 울려. 그렇게 되면 그걸 끄는 스탑 버튼이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 시간을 내가 맞췄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알람 안 쓸래 라고 했을 때 그걸 리셋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디자인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날짜는 날짜를 보여주는 거고, 시간은 현재 시간을 보여줄 거고, 알람은 알람 시간을 보여주는데 셋을 써서 하는 것 같고, 스탑은 알람을 끄는 거고, 리셋은 리셋하는 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아마도 알람을 플레이해주는, 그런 음악을 플레이해주는 그런 기능도 또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 플레이에서 제가 이제 살펴보면은 요 이제 에뮬레이터 시연 영상인데 현재 시간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셋을 눌러서 알람 시간을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럼 몇 초 후에 이렇게 이제 알람이 시간이 딱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알람이 울리면은 그 알람을 끄는 거는 스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을 리셋하는 이러한 기능에 우리가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셋에서 알람 맞추고 그 리셋하고 스탑하고 이러한 영상에 우리 에뮬레이터에서 시연하는 이런 알람을 우리 맞추는데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좀 보다 복잡한 화면 구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에 알람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는 그런 horizontal 또는 vertical arrangement라는 그런 레이아웃을 하나 배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간 정보는 우리 클락으로 했었죠. 이건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새로 하는 게 시간을 세팅하는 타임 피커라 그래서 알람 세팅과 알람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타임 피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거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알람이 울려야 돼. 지금 알람이 울리는 시간이 되었니? 이걸 알기 위해서는 if문을 또 쓰게 돼요. 우리 앞에서 이제 if문 써가지고 체질량을 판단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한 if문을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람을 플레이해주는 플레이어, 음악을 플레이해주는 플레이어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이 자꾸 길어져요.
길어지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하나의 블록 안에 특히 if나 아니면 when click 이런 블록 안에 너무 많아져서 복잡해지니까 그거를 프로시저라는 걸로 나누고 그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call 프로시저 콜에 대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나씩 저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람은 살펴봤듯이 좀 길기도 하고 배워야 될 것도 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좀 긴데요. 여러분 하나씩 따라가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앱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하는 거죠.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코딩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이렇게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다 보니까 디자인 과정이 좀 복잡하고 또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코딩이 좀 복잡하고 그러긴 하지만 모든 과정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알람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앱 화면을 먼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시간과 알람 시간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그렇지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죠. 이제 4번째까지 했으니까 저는 5번째 프로젝트를 스타트 프로젝트 해서 KNU AI 005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뷰어에 스마트폰이 나타나고 KNU AI 005가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앱을 이렇게 만드시고, 자, 이거 이제 설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설명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스크린부터 우리 맞춰 나갈 거예요. 지난번에는 안에다가 라벨이나 버튼이나 넣고 스크린 맞췄는데 야, 뭐 스크린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스크린 자체를 중앙정렬 등을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얼라인 허리젠트를 센터로 중간에다 맞추고 그 다음에 얼라인 버티컬도 우리가 센터로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앱 이름을 제가 여기 앱 네임을 알람 시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에뮬레이터에 뜰 때 그 앱 이름이 알람 시계 이렇게 뜨게 돼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다크 그레이로 줬습니다. 여기 다크 그레이 좀 어둡게 다른 것들이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크 그레이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디자이너의 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물론 센터나 얼라인 허리젠틀이나 버티컬은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컴포넌트를 넣으면 걔네가 가운데에 딱딱 맞춰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다크 그레이인 건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 나갈 건데 너무 많아요. 컴포넌트가 상당히 뭐 10개 이상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위에 6개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위에 6개는 전부 다 라벨이에요. 라벨. LB라고 줬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전부 다 LB 이렇게 되어 있죠. LB 그래서 첫 번째 날짜 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LB 데이트 TXT야. 제가 TXT라고 준 거는 안 바뀌는 부분이에요. 안 바뀌는 거. 그렇죠? 안 바뀌는 걸 저는 TXT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 줘도 돼요. 근데 이제 코딩하고 관련이 되니까 저하고 똑같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LB 데이트 TXT라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날짜 데이트 이렇게 박아져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LB 타임 TXT. 얘는 시간하고 타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알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LB 알람 TXT. 얘도 처음부터 그냥 알람 그리고 영어로 ALAR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는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TXT 뭐 영어로 fixed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벨들 있잖아요. 요 시간이나 알람 시간. 이 알람 시간이 이 알람 시간이 되면 여러분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제가 value에서 VAL 이렇게 썼어요. LB date VAL, LB time VAL, LB 알람 VAL 이렇게 했죠. 얘는 현재 날짜를 나타낼 거고요. 얘는 LB 타임 벨은 현재 시간을 나타낼 거고 얘는 알람을 세팅해 놨잖아요. 나중에 세팅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 기능을 써서 세팅을 합니다. 알람을 세팅하면은 그 세팅된 알람 시간을 걔가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6개 라벨의 기능은 목표
그 목적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6개니까 위에서부터 이 날짜, DATE라는 걸 표시할 라벨을 이렇게 만듭니다. 백그라운드는 그레이로, 폰트 사이즈는 18, width는 fill parent, 텍스트는 날짜 데이트,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센터, 텍스트 컬러는 화이트.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모르는 거 있어요? 다 아세요? 백그라운드 컬러 아실 거예요. 폰트 사이즈 아실 거예요. 텍스트도 아실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먼트도 아실 거예요. 텍스트 컬러도 아실 거예요. 다만 하나, 요거 with, fill parents만 오늘 잘 모르겠는데 fill parent? 요것만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지금 얘기했던 거 LB 텍스트 벨, 요거는 이제 물론 여러분 라벨을 끌어다가 만드는 작업 이런 걸 제가 생략했습니다. 지금쯤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라벨 끌어다 놓고 그거 리네임해서 이름 바꾸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 놓고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 얘가 그레이야.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18, 18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 텍스트를 날짜, 데이트 이렇게 하고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요 중간에다가 딱 맞춰. 텍스트 컬러를 그레이이기 때문에 컬러를 하얀색으로 해도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하얀색이야. 그런데 with가 fill parent는 뭐냐? with fill parent의 의미는 with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워라. 얘가 존재하는 LB 데이트 텍스트가 스크린 밑에 있거든요. 스크린을 꽉 채워라. fill parent, 부모를 꽉 채워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워라 이렇게 합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몇 포인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하지 않고 꽉 채워라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써놨는데요. fill parent의 의미는 부모 객체를 꽉 채운다. 왼쪽 예에서는 스크린을 width는 여기 너비잖아요. 너비를 꽉 채워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의도를 아시겠죠? 자, 데이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실제 날짜를 표현할 LB 데이트 밸류는 밸류에서 제가 썼다 그랬어요. 밸류. 요 날짜에서 다 쓰면 길으니까 VAL만 떼서 이렇게 했습니다. 폰트 볼드를 체크하고요. 그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했어. 좀 크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fill parent 가득 채워.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센터, 색깔은 오렌지. 이거 뭐 오렌지 안 하고 나는 다른 색깔 할래. 여러분 원하시는 색깔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내용, 지금 이번에 새로 배운 내용 요거 하나. fill parent, with를 fill parent 하는 겁니다. height를 fill parent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채웁니다. 우리 근데 지금 height는 쓰는 거 아니죠. with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돼. LB time text. 이번엔 시간을 나타내는 텍스트야. 그래서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레이, 폰트 사이즈는 18. 그 다음에 이제는 뭐 fill parent, with 많이 얘기했던 거야. 그 다음에 텍스트는 시간, 가로치고 time 이렇게 썼어요.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센터, 텍스트 컬러는 화이트. 요거는 이제 다 내용은 앞에 했던 LB 데이트 txt와 같아. 다만 뭐만 다르냐? 여기 달라. 여기 들어가는 이 타임만 좀 다르죠. 여기만 다르면은 얘가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워서 시간이라는 라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잘 따라오셨나요? 자, 이제 우리 갈 길이 멀어. 이번엔 타임을, 현재 시간을 나중에 나타내는 뭘 쓸 것 같아요? 클락스입니다. 예, 힌트만 줬어요, 여러분. 자, 라벨을 만듭니다. 라벨은 물론 우리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라벨 가져다가 긁어다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바꿔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은 이제 너무 쉽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폰트는 볼드를 체크하고 폰트 사이즈 좀 크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날짜는 잘 안 보죠. 시계에서는 제일 많이 보니까. 그 다음에 width는 fill parent,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센터, 텍스트 컬러는 yellow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타임 밸류로 하고 볼드로 하고 폰트 사이즈 28, fill parent, 센터, yellow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몇 개 만들었어요? 4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개. 여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만들었죠, 우리? 알람 시간 쓰고 싶었어. 야, 알람이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LARM이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라벨을 또 하나 만들어. 그리고 걔 이름을 LB 알람 TXT 안 바뀌니까. 그래서 LB 알람 텍스트라고 지어주고, 그 다음에 얘의 속성은 백그라운드는 그레이, 위에 거하고 똑같이, 얘네들하고 똑같이 그레이,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역시 얘네들하고 똑같이 18, 그 다음에 필 페어런트 가득 채워, 그 다음에 텍스트는 알람 가로 열고 ALARM 가로 닫고,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센터,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얘 내용만 다르고 다 똑같죠. 밑에 뭐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만들면 돼. 뭐 만들어? 알람 시간. 알람 시간은 LB 라벨인데 ARM value에서 VAL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역시 이렇게 LB ARM val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볼드를 체크하고, 폰트 사이즈를 25로 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28로 했죠. 좀 크게 눈에 잘 띄게. 필 페어런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워라 나중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센터 가운데다 맞추고, 컬러는 사이언, 요건 이제 청록색, 다른 색깔 해도 됩니다. 요렇게 이제 맞췄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요렇게 이제 되고요. 몇 개, 6개의 라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그 다음에 너비는 쫙 맞춰서 필 페어런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 다음에 이제 알람 세팅하는 막 그런 놈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조금 공간을 두고 싶어. 잘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수평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수평바. 이것도 라벨로 만들어. 수평선을 그리기 위해서 LB 라인, 사실 이건 프로그램에서 쓰진 않습니다. 코딩할 때. 그냥 이렇게 라인을 여기 보이시죠? 이걸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띄어쓰려고 이렇게 위하고 아래를 띄우려고. LB 라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라벨을 하나 더 만들고,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로 하고, 하이트를 1픽셀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띄는 거야. 더 많이 띄고 싶으면 2픽셀 주면 됩니다. 픽셀은 여러분 화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단위죠. 그 다음에 얘가 필 페어런트야. 얘도 너비를 화면을 꽉 차게 이렇게 너비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아무것도 안 줘야 돼요. 널 줘야 됩니다. 여기 텍스트를 다 지워야 돼. 여기 뭐가 있으면 여기 뭐가 나타나요. 엄청 지저분하죠, 그러면. 그래서 LB 라인을 만들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 하이트는 1픽셀, 필 페어런트 텍스트는 없애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수평선이 나타나요. 수평선이 나타나고,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하나 더 하려고 그래. 뭐를 하느냐? LB 스페이스를 둡니다. 여기 나중에 알람 세팅하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얘네가 여기 딱 붙으면 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름을 LB 스페이스라 그랬어요. 이 스페이스도 코딩에서 지금 쓰지 않습니다. 물론 쓸 수도 있지만 현재 코딩에서는 우리가 쓰지 않거든요. 이 LB 스페이스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앞에 거는 다 그레이였잖아요. 얘네 그레이. 왜냐면 이 다크 그레이하고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 그레이라고 했는데, 요 공간은 표시가 돼야 안 돼요. 그냥 공간만 하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 요 스크린의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같은 색깔로 주기 위해서 다크 그레이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는 5픽셀로 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텍스트는 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요 밑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로 아시겠죠? 나름은 이렇게 투박한 시계와 알람이지만 제가 조금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선 그리는 것도 배웠고, 스페이스를 두는 것도 라벨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시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는 거죠. 제가 했던 것처럼 잘 됐는지. 요거는 라벨이었고, 요건 LBTXT, 요거 3개는 TXT로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 3개, 요거 3개. text4, 라벨 1, text4, 라벨, 요거는 LB 데이트 벨이었고, 얘는 LB 타임 벨이었고,
N은 LB 알람벨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뭐였죠, 여러분? LB 라인. 얘는 LB 스페이스. 그래서 수평선을 그린다든지 스페이스를 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얘네들이 신경 쓰이죠? 신경 쓰입니다. 신경 쓰이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우리 우리 일반적인 디지털 시계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바뀌어요. 뭐에 의해서 바뀌어요? 코딩을 하면은 여기 시간이 나타나고 날짜가 나타나고 시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가 알람을 세팅하면 여기 알람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눈에 거슬려도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마지막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여기 스크린 1에 컴포넌트가 이렇게 여러분 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나타내기 위한 거,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거, 알람을 나타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수평선을 나타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인 시계와 알람이 표현될 공간을 내가 다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나요? 요 밑에 뭐가 있었죠? 알람을 세팅하는 뭔가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요 파트를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 시간과 알람 시간, 그리고 적당히 스페이스도 두고 라인도 두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알람 시계잖아, 명색이. 그러니까 알람 시간을 세팅하고 뭐 알람을 해제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제 그거를 디자이너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살짝 컨닝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사실은 종이에다 그려서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미리 저는 다 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람을 세팅하는 기능, 그 다음에 알람이 켜졌냐 꺼졌냐, 알람을 스탑하는 기능, 알람을 리셋하는 기능, 요런 것들을 배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하면은 맨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배치가 되었죠. 안녕하세요 앱도 그러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계도 그러고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얘는 어때? 수평으로 배치가 돼 있어. 좀 독특하네. 그죠? 수평 배치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살짝 보니까 야, 나 알아. 뭐 하냐면은 클락 컴포넌트 배웠어. 디지털 시계 할 때. 넌 비저블 컴포넌트에 클락이 있어. 근데 클락 말고도 뭐가 있어요?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왜 필요할까요? 플레이어. 맞아요. 알람은 뭐예요? 띠리리리링 하든가 일어나세요 하든가 뭔가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우리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파트를,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요 폰에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파트와 non visible 컴포넌트를 디자이너에다가 집어 넣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컴포넌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레인지먼트라 그래요. 배열이라는 컴포넌트예요. 어레인지먼트라는 컴포넌트인데 이 어레인지먼트라는 컴포넌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orizontal arrangement, vertical arrangement, 뭐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vertical이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치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horizontal, 수평으로 우리가 배치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레이아웃에 지금까지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나 뭐 센서나 이런 건 썼지만 레이아웃은 처음 쓰네요. 레이아웃에 horizontal arrangement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이 horizontal arrangement라는 이 레이아웃은 그 안에다가 내가 또 이렇게 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 스크린 안에 horizontal arrangement라는 게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생성하고 이제 뭐 할 거라고요? 그거를 그 안에다 막 넣을 거야. 그러기 전에 이 horizontal arrangement도 이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야 돼. 그죠? 뭐 인가 이런 류의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horizontal arrangement에 우리가 속성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align horizontal을 센터 가운데다 맞추고 우리 다른 것들도 항상 이렇게 했죠. align vertical 이 안에서 센터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는
다 가운데다 맞춰라.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는 다 센터다 맞춰라 이런 말이에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크 그레이로 했어요. 원래 이 백그라운드 색깔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너무 띄니까. 물론 다른 색깔로 해도 됩니다. 그 박스만 다른 색깔로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with fill appearance. 가득 채우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채우게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horizontal arrangement를 우리가 얼라인을 센터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크 그레이로 하고 fill appearance로 해서 with를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살짝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어. 그 프레임 만든 게 뭐냐면 horizontal arrangement였어. 거기에다가 set, off, on, stop, reset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set이 뭐냐면은요. 타임 피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건 어떤 거였냐면 버튼이나 뭐 라벨이나 나중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타임 피커라는 걸 배울 거예요. 타임 피커는 시간을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바로 나올 거니까 타임 피커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자, 타임 피커를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타임 피커의 예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타임 피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타임 피커를 우리가 이제 타임 피커를 누르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 팝업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아이폰은 좀 다르게 이제 뜨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타임 피커의 속성을 이렇게 바꿔요. 야, 내가 타임 피커 있는데 타임 피커는 백그라운드 색깔을 그레이로 하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그레이로 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레이로 하고 폰트 볼드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볼드 체크하고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width를 20%만 해요. 전체 이 horizontal arrangement가 이게 100%야. 100%인데 나는 그 중에 몇 퍼센트 사용하는 거예요? 20%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 사이즈 중에 20%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요거에 텍스트는 set이라고 하고 텍스트의 색깔은 화이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타임 피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한 기다란 부분이 있었죠. 어떤 부분? with 20%의 의미는 주어진 공간, 즉 여기서 주어진 공간은 뭐냐면 horizontal arrangement. horizontal arrangement 안에서 20%예요. 자, 얘 타임 피커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horizontal arrangement 안에 있죠. 그 안에서 20%를 차지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람이 ON인지 OFF인지는 라벨로 표현해요, 그냥. 그래서 라벨을 하나 만들어. 자, 이것도 서비스로 제가 이렇게 보내요. 라벨 하나 만들고 라벨의 이름은 LB ON OFF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잘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나중에 코딩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벨은 항상 LB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ON, OFF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라벨에. 그리고 그 라벨의 속성을 어떻게 했냐면 폰트 사이즈는 20으로 하고 width를 15%만 했어요. width를. 아까 거는 몇 퍼센트? 20% 얘는. 타임 피커는. 자, 라벨은 얼마? 이 라벨 on off는 그냥 좀 조그만하게 15%. 그리고 텍스트는 처음엔 알람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off. 알람을 꺼놓고 텍스트 얼라이먼트는 센터. 텍스트 얼라이먼트는 항상 우리가 가운데다 딱 맞추잖아요. 센터.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타임 피커하고 여러분 뭐가 됐어요? 알람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라벨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